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과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30%에서 반으로 낮춘 건데 대신 미국의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호 관세 협상 시한까지 이제 나흘, 우리 정부의 관세율 마지노선도 15%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 압박에 맞서 정부는 조선산업 협력을 앞세워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15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2022년 재보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이 이들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최고 37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 후반에나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돈 1,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우리 협상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우선 유럽연합과의 합의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우선 상호 관세는 기존 30%에서 15%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렇게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750 billion worth of energy. They are going to agree to invest into the United States $600 billion more than they're investing already. So they'll ever reached in any capacit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만 대략 우리 돈 2,00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를 대가로 관세를 일부 낮춘 셈인데 정작 미국산 제품은 유럽연합의 관세율 0% 무관세로 수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일본과의 합의 내용과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합의 내용이 담긴 공통 분모를 추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조건이 파악됩니다. 우선 관세율 마지노선은 15%입니다. 일본의 상호 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유럽연합과 같은 15%에 합의됐습니다. 또 시장 개방과 대규모 대미 투자는 마지노선인 15%까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역시 유럽연합처럼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면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네, 상호 관세 시행까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협상단의 막판 협상 전략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관세율 마지노선인 15%를 받아내기 위해선 우리도 대규모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Sure. Mr. President. 미국은 구체적으로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우리 협상단에 요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조선산업 협력을 앞세워서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15%보다 높은 관세율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겹쳐 일본보다 관세율이 높을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기업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현대차 소나타의 미국 시장 가격입니다. 26,900달러로 도요타와 혼다의 경쟁 차종에 비해 $1,000가량 저렴합니다. 문제는 관세 협상.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에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기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최소한 일본만큼은 관세가 돼야 미국 차는 물론 일본 차랑 경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필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이미 품목 관세 부과가 본격화한 자동차와 철강 기업에선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품목 관세 25% 영향으로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1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부터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은 상반기 수출이 5.9%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19%.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정방위적 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에요.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관세율이 5%가 채 안 됐거든요. 15% 안팎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려보다는 덜한 거지만 이전에 비하면 한 3배 가까운 관세율을 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생산이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돼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상현 의원을 15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관련 부탁을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윤 의원은 성실하게 답변했다면서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정을 넘겨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시작해 약 14시간 45분 동안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제가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특검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받았는지 등을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윤 의원을 시작으로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각종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 소환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내일과 다음 달 6일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명품 목걸이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두 번째 TV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자신과 잘 맞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을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2차 TV토론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잘 맞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없다. 없다요. 네.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같은 경우는 대놓고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새로 만들겠다는 사람이어야 협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국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지난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야당과 협치도 추구하겠다던 입장보다 강경해진 겁니다. 두 후보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리고 명심을 두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박 후보가 결단을 촉구하고 17분 만에 강 전 후보자가 사퇴한 걸 두고 박 후보가 명심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 후보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과학적인 질문인가요? 조사해보고 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원들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리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요청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곧 장관님, 제 판단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고. 두 후보는 오는 29일 3차 TV 토론회에서 다시 만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임기 1년의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뉴스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소속팀과 4년을 함께 더 하기로 했습니다. T1은 어제 농심 레드포스와의 경기를 마친 뒤 팬미팅 행사에서 페이커와의 재계약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2014년 데뷔한 페이커는 올해까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고 활동한 원클럽맨인데요. 올해 만 29세인 페이커는 이번 계약 연장에 따라 e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30대까지 현역 선수로 활동하는 의미 있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데뷔 이후 여전히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페이커는 롤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5회 우승을 포함해 국가대표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신청했다가 폭우 비상 상황을 이유로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평생 일 욕심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자 민주당에서는 빵 공세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휴가나 조퇴는 무슨 그냥 사퇴하고 빵 드시며 푹 쉬시라고 저격했습니다. 노정면 의원도 빵에 목숨 걸어본 사람답다고 비난했는데요.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빵을 대량 구매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두 군데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네,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이진숙 위원장은 휴가 신청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면 휴가를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공직자의 책임감,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의에 목숨 걸어본 자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신을 핍박받는 선지자로 여긴다면 자의식 과잉입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처럼 망상에 기대어 삽니까? 이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 하늘에서 낙하산 수십 개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구호품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구호품을 받으려 사람들은 낙하산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뛰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 봉쇄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봉쇄 장기화로 식량난이 극심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공중 투하 방식의 구호품 전달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طيارتين من المساعدات طلعت على الجو وهي زي ما انت شايف طيارتين للمساعدات انا ما حصلتش منهم شيء. 공중 투하로는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오히려 구호품에 맞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사람들이 구호품을 차지하려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바다에 떨어진 구호품을 건지려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가자 지구 주민 약 3분의 1은 최근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극한 폭염에 도심 곳곳이 펄펄 끓었는데요. 더위는 이번 주 후반에나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이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더 야외에서 다른 활동하기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오늘같이 이런 더운 날은 이제 수영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수영장 물 표면의 온도는 25도가 넘습니다. 오늘 햇빛이 뜨거워서 물이 온도가 적당해서 따뜻하고 놀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수영장 바닥은 60도 넘게 달궈졌고 떼약볕 아래 놓인 의자의 온도는 7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맨발로 다니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1초도 발을 못 내디딜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고요. 살도 이게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그런 열기 같아요. 도심은 더 뜨거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고층 빌딩 외벽과 아스팔트 도로는 샛노랗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차한 버스의 배기관 근처 온도는 무려 150도에 이릅니다. 요즘은 막 습하고 더우니까 사람이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라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땀도 많은데 지금은 뭐 거의 혼자서 사우나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어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탓입니다. 더위는 계속됩니다. 한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엔 최고 30mm의 비 소식도 있어 습도 높은 사우나 더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휴가철에 접어드는 이번 주 후반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폭염이 누그러들며 전국이 흐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백지 신탁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기 전까진 관련 직무를 해서는 안 됐는데 MBC와 삼성전자 관련 심의를 의결했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같은 해 10월 최초로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본인 명의로 2억 2,300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MBC 자회사 IMBC 주식 4,200주와 삼성전자 306주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위원장은 해당 주식들과 관련한 백지 신탁 의무 위반으로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가 가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사전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회에선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제허가 심사를 하는 게 이해 충돌이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심사 청구를 했고 올해 3월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IMBC가 MBC하고 별도 관계없는 조직입니까? 별도의 회사입니다. 아니 자회사잖아요. 무슨 별도 회사예요. 이거 법적으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가서 제가 검토하십시오. 팔려고 매각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잠깐만. 보복 행위를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올까 봐 그게 뭔 소리예요? 매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평가 심의 등 MBC 관련 4건뿐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1건의 심의를 의결한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면제받기 전에 해당 직무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포구 기간 중 여름 휴가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신청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다며 그 전에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재난방송 기간 이후인 지난 25일에 신청한 조퇴는 정상 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37도, 대구와 대전 36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